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LA 다저스에게 지난 시즌은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난 시즌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시즌에 앞서 2013년 입단 후 7년을 함께했던 류현진, 2016년 입단 후 4년을 함께했던 마에다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리그를 옮긴 둘은 마에다가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2위, 류현진이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3위에 오릅니다. 더 재밌는 건 그럼에도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11경기에 나서 6승 1패 2.70을 기록한 마에다는 전 경기를 3실점 이내로 막아냄으로써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쉐인 비버, 댈러스 카이클과 함께 한 번도 4실점 이상을 하지 않은 투수가 됩니다. 비록 60경기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9이닝당 10.08개의 삼진은 요한 산타나가 2004년에 기록한 10.46개를 경신한 팀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한편 마에다가 기록 중인 통산 9.90개의 9이닝당 탈삼진은 500이닝 이상을 던진 일본인 투수 중 11.12개인 다르비슈에 이어 2위에 해당됩니다. 마에다는 피안타율 1할 6푼 8리 역시 월터 존슨이 1913년에 기록한 1할 8푼 6리를 경신한 미네소타의 팀 역대 최고 기록이 되는데요. 물론 지난해 마에다가 66과 3분의 2이닝을 던진 반면 1913년 월터 존슨은 346이닝을 던졌습니다. 참고로 피안타율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은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2000년에 기록한 1할 6푼 7리였는데요. 지난해 트레버 바우어가 1할 5푼 9리, 디넬슨 라멧이 1할 6푼 1리, 쉐인 비버가 1할 6푼 7리, 마에다가 1할 6푼 8리를 기록함으로써 2000년 페드로의 기록은 3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한편 페드로가 1할 6푼 7리를 기록한 2000년 메이저리그의 평균 피안타율은 2할 7푼, 지난해 메이저리그 평균은 2할 4푼 5리였습니다. 특히 마에다는 새로운 홈구장 타기필드와 찰떡궁합이었는데요. 9회 첫 타자에게 안타를 맞아 노히트가 깨진 8월 19일 미러키전을 비롯해 홈 5경기에서 3승 1.91에 피안타율 1할 9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에다는 피안타율 1할 6푼 8리가 메이저리그 4위, 피출루율 2할 2리가 메이저리그 1위, WHIP 0.750이 메이저리그 1위이자 페드로가 2000년에 기록한 0.737에 이어 메이저리그 역대 2위 기록이 됩니다. 또한 마에다는 쉐인 비버가 체면을 구긴 포스트 시즌에서도 1선발로 나서 5이닝 5K 2피안타 무실점 후 교체됐는데요. 2017년 월드시리즈 때도 5와 3분의 2이닝 1실점을 기록함으로써 휴스턴을 상대로 가장 잘 던졌던 마에다는 이로써 휴스턴을 상대로 한 포스트 시즌 성적이 10과 3분의 2이닝이 됐습니다. 다저스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마에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단지 단축 시즌이라서? 저는 2019 시즌이 끝나고 만든 영상에서 벌랜더의 슬라이더와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마에다라며 마에다는 변화구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마에다는 패스트볼 비율을 2018년 44%에서 2020년 26%로 줄인 반면 슬라이더 비율을 2018년 28%에서 40%로 스플리터 비율을 2018년 15%에서 29%로 늘림으로써 패스트볼과 변화구를 3대 7로 던지는 투수가 됐습니다. 이는 류현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낮은 35%의 패스트볼 비율을 기록했고 이는 데뷔 시즌과 비교하면 20%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그 결과 마에다는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2할 1푼 6리, 일본에서 많이 던지지 않았지만 비율을 크게 늘린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이 1할 2푼 1리, 그리고 투스트라이크에서 던지는 비율을 크게 줄인 패스트볼이 피안타율 1할 9리를 기록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마에다가 투스트라이크 이후 좌타자와 우타자를 상대로 던진 9종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2019년의 경우 좌타자를 상대로는 스플리터, 우타자를 상대로는 슬라이더를 던지는 패턴이 뚜렷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마에다는 2020년은 좌타자 상대 슬라이더와 우타자 상대 체인지업의 비율을 크게 늘려 타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마에다를 상대할 때 과거 우타자들은 투 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를 신경 쓰고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플리터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마에다를 상대하는 좌타자들 또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스플리터뿐 아니라 몸쪽을 찌르는 슬라이더까지 신경 쓰게 됨으로써 하나의 히팅 포인트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에다는 단축 시즌이 아닌 올해도 이렇게 잘 던질 수 있을까요? 지난해 류현진과 마에다는 함께 다저스를 나갔다는 것 외에도 성적이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평균 자책점은 류현진이 2.69, 마에다가 2.70으로 0.01 차이였으며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인 FIP 또한 마에다가 3.00, 류현진이 3.01로 이 역시 0.01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류현진의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3할 1위로 통산 기록인 2할 9푼 7리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19년 대비 2푼 5리의 증가가 있었던 반면 마에다의 인플레이 피안타율은 2할 8리로 통산 기록인 2할 7푼 3리보다 무려 6푼 5리가 낮고 2019년 기록인 2할 4푼 3리보다도 3푼 5리가 낮았던 겁니다. 이에 마에다는 2할 1푼 5리를 기록한 바우어를 제치고 규정 이닝 투수 중 가장 낮았는데요. 반면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가장 높은 투수는 3할 6푼 1리를 기록한 패트릭 코빈, 두 번째는 3할 5푼 5리를 기록한 맥스 슈어저로 둘은 모두 지난해 DRS 꼴찌를 한 워싱턴 소속 투수들이었습니다. 투수의 BABIP, 인플레이 피안타율에는 투수의 실력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BABIP를 만든 보루스 맥크라켄에 따르면 투수의 피안타에 미치는 영향은 운이 44%, 투수가 28%, 수비가 17%, 그리고 구장이 11%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투수의 책임이 28%에 불과한 피안타를 투수의 평가 항목에서 완전히 빼는 FIP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마에다의 BABIP 2할 8리는 60경기 단축 시즌을 맞아 운이 크게 작용한 것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마에다는 162경기 정상 시즌에는 지난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에다의 지난 시즌을 운이 좋았던 걸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마에다는 24.7%의 하드히트 비율이 101명의 투수 중 2위에 해당됐습니다. 하드히트 최소 허용률 순위를 보면 1위는 24.5%의 맥스 프리드, 2위는 24.7%의 마에다 겐타, 3위는 25.1%의 라이언 야브로, 4위는 28.6%의 훌리오 우리아스, 5위는 29.2%인 류현진이었습니다. 마에다는 85.3마일의 평균 타구 속도 또한 82.6마일인 라이언 야브로와 83.4마일인 맥스 프리드, 84.6마일인 조던 몽고메리에 이어 101명의 투수 중 4위에 해당됐는데요. 류현진은 87.0마일로 20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에다는 실제로도 뛰어난 타구 억제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에 실제 피안타율이 2할 3푼 4리였던 류현진이 타구 속도와 각도가 반영된 피안타율이 2할 3푼 1리로 1위 차이였던 반면 타구의 속도와 각도가 반영된 마에다의 피안타율은 2할 9리로 실제 피안타율인 1할 6푼 8리와 큰 차이긴 했지만 나쁜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마에다의 피안타율은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마에다가 실제로 좋은 피칭을 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에다는 2016년 다저스와 8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매년 300만 달러 기본 연봉에 입단 보너스 100만 달러를 8번으로 나눈 1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312만 5천 달러를 기본 연봉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마에다는 단축 시즌 때문에 인센티브를 218만 5천 달러밖에 따내지 못했고 기본 연봉 또한 37%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마에다에게 이런 계약을 준 프리드먼은 바우어에게는 2년 8,500만 달러 계약을 쏘게 됩니다. 마에다는 2023년 35세 시즌이 끝나야 FA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오타니는 같은 해 28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됩니다. 과연 마에다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대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마에다와 류현진의 통산 첫 선발 맞대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식들을 추가하겠습니다. 미러키가 1,500만 달러 옵션 사용을 거부해 FA가 된 라이언 브론이 현재로서는 시즌을 뛰는데 흥미가 없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 제안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해 콜로라도에서 방출된 후 마이너 계약을 맺고 다저스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던 좌완 제이크 맥기는 샌프란시스코와 2년 7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파르안 자이디 단장은 글라스볼에 다저스 선수들 줍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레나도와 골드슈미트 못지않게 류현진을 상대로 대단히 강한 애덤 듀발이 마이애미와 1년 5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올해 알동은 늘동과 인터리그를 하기 때문에 류현진은 듀발과 대결하게 됐는데요. 듀발은 류현진을 상대로 12타수 5안타 2홈런, 타율 4할 1푼 7리, 장타율 0.917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